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잘 살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 함께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심리적 성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1시간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한 번 더 합니다. 자, 심리적 성숙을 해 가야만 된다. 우리는 자라야만 한다. 늙는다는 것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100살의 청춘도 있는 거예요. 50에도 늙지 않고 60에도 늙지 않고 70에서 늙지 않으려면 점점 자라나야 되거든요. 근데 자라난다는 기준이 뭘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대화의 방법들이 자라나고 있는가, 좀 더 성숙한 방어 기제를 쓰는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자라나고 있는가, 스트레스를 견딜 힘이 더 자라나고 있는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자라나고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여러분이 심리적 그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또 우리가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의 이론을 많이 이야기해요. 이 에릭슨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죽을 때까지 인간은 성장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죽을 때까지 그 나이에 그 숙제, 과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심리적 과제. 그래서 그 심리적 과제를 성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심리적 과제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신뢰예요. 신뢰. 내가 다른 사람을 그래, 네가 하는 말을 내가 알아듣겠어. 그래, 너가 그래도 성의를 다해서 말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지, 아이고 무슨 말을 저렇게 해? 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맨날 하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뭐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그 믿을 수 있는 신뢰의 힘이라는 게 사람마다 있는데, 이 신뢰의 힘이 조금씩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리 분별은 분명히 하되,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조금 더 믿어주고 조금 더 신뢰해주는 쪽으로 좀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실은 내 삶의 행복의 질을 결정해요. 그 신뢰의 질이. 그런 것들을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했던 게 자율성이었죠. 자율성.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스스로 해나가는 것. 사람이요, 이 의존이라는 거는 참 편하기도 하고요. 의존을 점점 해가다 보면 너무너무 의존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의존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의존하지 않고 나로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벼랑에서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결국 인간은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 정말로 서로 함께 가는 존재가 되려면 이 자율성,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결정하고 앞으로 나가는 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주도성. 어떨 때는 주도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도자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가변성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그 플렉서블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근면성. 여러분, 근면성, 성실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가?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 갖춰져 있는가? 그 다음에 친밀감의 어떤 것들을 내가 나누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생산적인 사람인가? 이것도 성숙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생산성이라는 게 뭐 단지 물건을 생산하거나 돈을 벌거나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자원봉사를 해도 좋고, 또 돈을 벌어도 좋고, 또 사람들에게 뭔가 그룹핑을 해서 그들을 돕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교회 활동을 해도 좋고, 자원봉사를 해도 좋고, 문제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는 역할이 있는 게 아주 좋은 거예요. 그 아들러라는 사람은 인간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요, 이 사회적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러의 이론을 빌지 않더라도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연구되어지는 것에 의하면, 그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로서의 나라는 것이 이 삶의 행복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가 기여하고 내 삶을 통해서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생산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아통합이에요. 이 자아통합이라는 것이 되었을 때 인간이 이제 마지막 죽음의 숙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것을 통과할 것인가가 이제 이 통합된 자아에 달려 있다고 에릭슨은 봤거든요. 결국 이 신뢰와 자율성과 주도성과 근면성과 정체성과 친밀감을 잘 밟아서 올라왔을 때 인간은 이제 죽을 준비가 된 거고 자신의 인생의 통합이 되는 거예요. 통합이라는 게 이런 거죠. 내 인생을 0세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내 인생을 뭐라고 규명하고 내 인생이 무엇이었고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었던가 이것들을 쭉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개괄적이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의 주제들을 여러분의 삶에 다는 아닐지라도 기억이 나는 만큼 조금씩 성장을 시키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뭐 끊어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인간인데. 때로는 굉장히 큰 고민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나이를 이만큼 먹었고, 내가 얘들을 이렇게 길렀고, 지금 정도 되면 나는 이제 편안하게 별일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서 제 자신이 막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화가 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쉴 때가 아닌가?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자, 이 일을 통해서 나도 더 성숙해야 된다. 이 고통이 있는 것은 나에게 더 성숙하라는 의미다. 그래서 이 고통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고 이 고통을 내가 어떻게 나에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요. 여러분, 고민이 없는 사람은 다 무덤 속에 있어요. 살아있어서 저렇게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제가 진짜 단언할 수 있어요.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어요. 그것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성숙을 가져다 줄 것이고 그 속에서 나는 성숙돼서 내년에는 다른 인간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아주 숙제,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잘 되게 만들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우리 올해도 우리 다 같이 성숙해 나갑시다.